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융합생명공학과에 재직 중인 조재열 교수입니다. 고려인삼학회에서는 이제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동안 다양한 일들을 도와서 인삼 관련해서 한 20여 년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그럼 제가 고려인삼의 암 및 면역 조절 효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슬라이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식약처에서 현재 6가지의 고려인삼의 기능성 효능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 회복이나 면역 기능 개선, 그리고 여성 갱년기 장애 개선, 항산화 작용 등 현재 한 6가지 정도, 최근에 2가지가 더 추가돼서 8가지 정도의 식약처 기능 인증을 받은 게 바로 이제 고려인삼인데요. 저는 이제 오늘 특별히 요 면역 기능 개선 관련된 내용으로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2011년 이후에 출판된 고려인삼 관련 혹은 인삼 관련 논문들입니다. 한 4천여 편을 분석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암 관련된 논문이 한 11%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또 고려인삼의 면역 기능 조절 관련된 인삼 연구 결과도 한 4%, 그리고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의 염증 관련된 논문도 약 3% 정도로 해서 면역 관련된 이 논문들 출판 내용을 보면 18% 정도로 한 5분의 1 정도가 홍삼 혹은 인삼에 관련된 연구 결과들은 면역 혹은 면역 관련 질환에 관련된 연구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인삼과 면역 기능은 굉장히 관련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제 이러한 논문들에 사용됐던 재료들을 보니까 산삼에 있는 뿌리도 연구를 많이 했고, 열매나 꽃대 포함해서 재배 인삼, 그리고 요거를 스티밍과 드라이잉을 통해서 이제 고려 홍삼을 만들게 되는데, 고려 홍삼이나 인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추출물이나 성분들 관련해서 염증에서는 염증과 관련된 효능, 암과 관련된 효능, 그리고 면역 증강에 관련된 그런 효능들로 면역에 관련된 인삼의 작용 연구들이 쭉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요즘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인삼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 몸의 인삼은 사포닌 성분과 비사포닌 성분들로 크게 나눠져 있고요. 보시면 이제 산성 다당체라고 하는 요 성분들이 약 60-70%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성분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이 진세노사이드류, 사포닌류들이 한 3에서 6% 정도, 약 30여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고려인삼의 효능 성분들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 외에도 페놀성 화합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로 인삼 연구는 이 진세노사이드와 다당류로 연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인삼 연구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진세노사이드류가 우리 몸에서 어떤 대사가 일어나는가, 특히 이제 장내 세균에 의해서 변환되는 대사체들은 어떤 것이고, 이런 성분들, 대사체들에 대한 이해는 결국 고려인삼의 우리 몸에서의 효능 이해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팩터들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장내 세균에 의해서 변화되는 진세노사이드 대사체인 컴파운드 K, PPT에 대한 연구를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이 현재 많이 논문들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려인삼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왔을까요? 바로 이제 이 허준의 동의보감에부터 고려인삼에 대한 여러 가지 효능들이 전달되면서 고려인삼의 우수성들이 약 2000년 동안 우리한테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전통 생의학적 측면에서의 어떤 가치 외에도 한 20여 년간의 다양한 방면에서의 임상 실험을 통해서 고려 인삼이 특별히 이제 이 면역 기능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보면 동의보감에는 여러 가지 소화기계 및 염증성 장 질환에 효과가 있으며 설사나 만성적 위염 및 선천적으로 약한 체질 등의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적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전통 생의학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재료가 바로 고려인삼이다라는 것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전통 의학적인 측면과 또 임상적인 측면이 바로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알려주는 건데, 제가 몇 가지 임상실험 관련된 예들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는 이제 2000년도에 진행됐던 암 예방 관련된 임상 연구 결과입니다. 보시면 한 달 혹은 1년에 한 번 이상 혹은 1년 이상 혹은 또 일생 동안 한 50번 정도 이상의 인삼을 복용한 분들은 암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60% 혹은 40%의 억제율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인삼 섭취가 암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준 그런 임상 실험 논문입니다. 실제 이제 저희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고려 홍삼의 물 추출물을 가지고 악성 림프종을 이렇게 등에 키워서 자란 요 림프종 덩어리들의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봤더니 이렇게 쭉 시간에 따라서 감소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홍삼 유래 물 추출물은 악성 림프종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걸 저희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했었고요. 특별히 조복산삼이라고 하는 장내삼 가지고도 저희가 이 파우더를 동물에 투여를 하면서 이렇게 동일한 암종의 사이즈를 어떻게 줄여가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봐서 인삼이나 혹은 홍삼이나 다 동물 실험에서 우리 임상 실험 결과에서처럼 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암 환자들은 또 다양한 키모테라피를 통해서 피로도라든가 우울감 같은 것들이 사실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요. 고려인삼이 암 환자들의 피로도 개선 효과에 관련된 임상실험 결과를 봤더니 약 2배 정도의 피로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혹은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삼 섭취가 암 환자의 우울감 그리고 피로도 개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임상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그 고려인삼은 임상 실험 및 동물 실험에서 일단 항암 효과를 보여주었고, 특별히 암 환자의 피로도 개선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과연 고려인삼의 항암 기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떤 성분들이 과연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가? 사실 뭐 암과 인삼과의 관계는 뭐 오래전부터 많은 부분 알려져 있지만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선결 조건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면역 학자로서 그렇다면 고려 인삼과 암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고 이들을 제거하기 위한 기전들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를 한 10여 년 정도 하게 된 것이죠. 조복산삼의 경우 암세포들을 이렇게 직접 죽이는 암세포 독성 유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독성 유도 효과가 세포의 자살과 관련된 지표들의 활성을 통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인삼의 항암 효능은 직접적으로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여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하나의 기전으로 찾게 됐고요. 재밌는 것은 암 조직 내에 이렇게 면역세포들이 쭉 포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 탐식세포, 이 탐식세포를 우리가 대식세포라고 하는데, 이 대식세포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암 조직으로 모인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대식세포가 간접적으로 우리 몸의 항암 효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고려 인삼 섭취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대식세포가 암 조직을 죽일 수 있을 건가 확인을 해봤더니 대식세포에서 유래되는 활성질소, 아주 톡식한 몰레큘인데요. 활성질소의 생성을 이렇게 유도하면서 이를 통해서 암 세포를 죽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고려 인삼에 의해서 활성화된 대식세포가 암 조직을, 암 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몸의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이제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사포닌류들은 과연 우리 몸에 대사체 형태의 사포닌은 암 조직이나 암 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결국은 고려 인삼의 암 관련 효능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 중요한 팩트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제 컴파운드 K, PPT와 같은 우리 몸의 최종 대사산물, 즉 여러분들의 혈액 내에서 발견되는 대사산물들이 보이는 항암 효과는 어떻게 되는가 확인을 해봤더니 컴파운드 K의 경우는 인간 간암세포의 소포체 및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저해해서 자살을 유도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간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 암 조직들이 컴파운드 K의 농도 의존적으로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컴파운드 K 외에도 PPD라고 하는 사포닌 대사체의 경우도 유방암 세포의 분열이나 성장을 억제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전이가 되는 과정까지도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PPD, 우리 몸의 대사체 중에 하나인 PPD 역시 항암 효과를, 직접적인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대사체인 PPT의 경우도 전립선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ROS를 분비하고 전이에 관련된 활성들을 억제하면서 항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른 연구자들도 또한 보고를 하였고요. 저희 실험실에서도 이 컴파운드 K가 유방암 세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거를 하면서 자살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컴파운드 K는 간 세포 외에도, 간암 세포 외에도 유방암 세포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저널 진생 리서치에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 활성화된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단백질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AKT1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활성 억제를 통해서 자살을 유도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학문적으로도 저희가 컴파운드 K의 항암 효과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10대에서 흉선, 우리 몸의 심장 밑에 존재하는 이 흉선이 우리 면역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흉선의 사이즈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흉선이 주로 T임파구, T세포의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T임파구의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 소멸될 수 있다, 혹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인삼 유래 산성 다당체를 오랜 기간 에이지드 마우스, 즉 노화 쥐에 투여를 했더니 이렇게 작아진 흉선의 크기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리커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사이즈와 무게가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상 조직만큼의 크기로 회복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흉선 기능도 혹시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혹은 회복시키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보고를 한 바 있고요. 재밌는 것은 암 조직이나 세포 혹은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데 아주 중요한 면역 세포인 자연 살해 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의 활성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감소된 이 상태를 어느 정도 회복하는 걸 봐서 아마 자연 살해 세포의 기능조차도 고려 인삼의 장기간 복용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T임파구에 의한 면역 체계와 자연살해 세포의 기능 향상 쪽에서도 고려인삼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능을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첫 번째 스토리에 대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염증 관련해서 이건 이제 제가 이 위염, 뭐 알코올이나 스트레스나 혹은 H 파이로리 감염이라든가 아니면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면서 생기는 만성 위염들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이렇게 위암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된 암 조직들을 제거하는 것들이 이제 결국은 뭐 수술요법이라든가 항암요법이 되겠죠. 물론 이렇게 암이 생성되는 염증 단계를 억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사실 홍삼, 고려인삼 유래 성분들은 이런 염증 효과도 굉장히 억제합니다. 이건 제가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자, 첫 번째 파트에서는 요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뭐 위암이나 현재 제가 말씀드린 건 간암, 대장암, 그리고 유방암 등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암 세포가 만들어졌을 때 과연 고려인삼은 어떤 역할로 항암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사체, 사포닌 대사체인 컴파운드 K, PPD, PPT 등이 직접적으로 자살을 유도함으로써 암 세포들을 죽일 수 있을 것이고 전이능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물론 임상 실험을 통해서 고려인삼, 홍삼을 오랜 기간 섭취하는 경우 암 발생률들을 40에서 60%까지 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임상 연구 결과도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 외에도 아까 대식세포나 자연살해 세포 같은 우리 몸에 중요한 면역 세포들의 억제를 통해서도 이렇게 고려인삼은 우리 몸에 항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대식세포나 자연살해 세포는 독감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래되는 염증이나 아니면 면역 체계의 교란을 억제하고 이겨내는 데 중요한 면역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암 발생 외에도 이렇게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도 인삼 섭취가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파트인데요. 사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거대로 이렇게 염증이 우리 몸에서 오랜 기간이 지속되면 암, 특히 위암이나 혹은 그 외 다른 암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위에 한 가지 예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만성적인 염증을 사실 끊어야 되고 실제 이런 염증의 중요성 때문에 염증의 위험성 때문에 타임지에서는 염증은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살인자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염증에 의해서 이렇게 암이 발생된다는 걸 확인할 수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효과적인 염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은 결국은 암을 예방하는 그런 좋은 치료 전략이 되는 것이죠. 우리 고려 인삼의 물 추출물, 홍삼의 물 추출물 보니까 이렇게 알코올성 위염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고요. 복막에 생긴 염증에서도 이렇게 탁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홍삼, 인삼의 주요 진세노사이드, 사포닌인 진세노사이드 RC를 봤더니 류마티성 관절염에 매우 효과적인 효과가 좋은 것이 확인이 됐고요. 알코올성 위염에서도 좋은 치료 효과가 보고되었고 또 간염 조건에서도 이렇게 억제된 걸 봐서 특별히 진세노사이드류 중에 RC의 경우는 이렇게 항염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포닌 성분 외에 비사포닌 성분, 주로 이제 다당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알코올성 위염에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항염 효과가 뛰어난 효과를 보였고요. 스테로이드성 약물에 의해서 유발된 위염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사포닌 분액 유래, 비사포닌 분액이 굉장히 강한 항염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 두 번째에 보시면 아까
암 관련돼서의 홍삼의 효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홍삼이나 고려인삼의 효능. 그렇다면 염증에 대한 효능도 보시면 알코올성 위염이라든가 엔세이드 같은 약물성 위염에서 고려인삼 유래 성분들이 직접적으로 염증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염증 억제 효과는 복강염, 관절염, 간염, 장염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몸의 장기 내 염증 쪽에서도 치료 효과가 나타내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논문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요거의 위험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들은 고려인삼 혹은 홍삼에서 유래된 물 추출물, 파우더, 그리고 고려인삼 유래 사포닌들의 대사체에서도 저희가 유사한 염증 억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을 해본다면 결국 고려인삼의 오랜 장기간의 복용은 항암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아마도 암을 유발하는 데 필요한 염증 단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암에 의해서 생기는 염증 발생들을 억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혹은 암 발생된 경우에도 동물 실험의 경우 혹은 오랜 기간 미리 장복을 한 경우에 암 발생이 감소될 수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기전들을 봤더니 직접적인 암세포의 자살 유도라든가 아니면 산화질소나 활성산소와 같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대식세포나 자연살해세포와 같은 이런 우리 몸의 항암 혹은 항바이러스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의 활성을 향상시키면서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예방 혹은 암을 예방 혹은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인삼의 오랜 섭취는 초기 염증 단계에서도 그리고 후기 암 단계에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생약 성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한 연구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고려인삼 성분들은 어떻게 면역 조절 작용을 나타낼 것인가? 면역 증강 효과는 주로 이제 산성 다당체에 의해서 매개된 대식세포의 활성 유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진세현사이드 RC와 같은 그런 디올계 사포닌들이 항염이나 염증성 질환 치료 효능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주로 우리 몸의 주요 바이러스나 암 관련된 면역 체계인 대식세포, 임파구, 자연살해세포 등이 고려인삼 유래 성분들에 의해서 활성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도 면역 조절 성분들을 보면 사포닌, 산성 다당체, 그리고 사포닌의 대사체인 컴파운드 K나 PPD, PPT 등이 우리 몸에서 고려인삼의 기능을 매개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려인삼 유래 성분들은 직접적으로 암세포나 염증세포의 활성을 억제하여 항암 및 항염 기능을 나타낼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대식세포나 자연살해세포의 활성을 유도하여 결국 암세포의 활성 억제 그리고 우리 몸에 또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성 질환들에 대한 면역체계 강화를 우리 고려인삼 유래 성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2000년 동안 우리 몸에 존재하는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고려인삼의 우수성들을 우리가 증명받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고려인삼을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체험적으로 고려인삼의 복용의 장점들을 아마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역 조절 기능들이 고려인삼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세포 실험을 통해서 저희 랩에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은 저를 도와서 그리고 함께했던 우리 인삼 연구를 한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경북대학교 이만희 교수님, 인삼공사의 곽희성 박사님, 전북대학교의 김종훈 교수님이 또 저희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려인삼의 암 및 면역 조절 작용에 관련된 연구들을 현재까지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